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일하는 게 좋고 바빠서 크게 결혼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요. 30대 중반까지도 결혼을 안 하니 주변에서는 비혼인 거냐 아니면 결혼을 못한 거냐 많이 물어도 보시더라고요. 제가 비혼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너무 괜찮고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가 있었다면 저도 결혼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남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만 몇 번 했었고 결혼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에 2, 3년 만나고도 결혼까지는 잘 안 가게 됐는데 이 남자는 결혼할 운명이었는지 6개월 만나고도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그 남자랑 결혼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말고 이혼도 할 운명이었지만 말이죠. 2번의 배신을 당한 저의 기가 막힌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김서희라는 이름의 대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서희는 체구가 작고 여성스러운 친구였죠. 대학교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친해진 후로 4년 내내 한 무리로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다들 학점 관리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서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대학교까지는 어거지로 공부해서 들어왔지만 취업보다는 돈 많고 괜찮은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다는 말을 늘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외모 관리에 신경 많이 쓰고 나이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선 시장에서도 안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거였죠. 저는 학점 관리 잘하고 자격증이나 토익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희와 저는 그런 부분에선 별로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착하고 귀여운 친구라서 잘 지냈었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서희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서희의 남편은 서희보다 11살이 많다고 했고 시댁이 엄청 큰 고깃집을 여러 개 운영하는 부자라고 했어요. 서희는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다는 소리를 잘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거였죠. 서희 결혼식에 친구들과 다 갔었는데 비싼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희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들을 만나면 결혼 빨리 하라고 너무 좋다고 잘 그러고 다녔습니다. 서희에게는 결혼 생활이 참 잘 맞는 것 같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희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저랑 친구들은 회사 다니는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서희는 벌써 아이들 엄마였다 보니 신기했었죠. 저는 졸업 후 광고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회사는 현재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고 크게 결혼 생각이 없기도 해서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서희는 저를 보면 언제 결혼할 거냐, 빨리 결혼해라,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느냐라는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여자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빨리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소개 좀 시켜줄까? 됐어. 그냥 있으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30 중반 넘어가면 결혼하기 힘든데.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결혼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너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보기 좋다. 근데 나는 지금 일하는 것도 바쁘고 인연이 있으면 결혼도 하겠지.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희의 결혼 닭달 때문에 질리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해보니까 좋아서 저렇게 추천을 하고 다니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아는 선배 언니의 성화로 만나보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저보다 1살이 많았는데 수익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하고 매출도 좋다고 하길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의 회사도 여러 번 가봤는데 빌딩에서 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직원은 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만나오다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몇 번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기본 2, 3년 정도는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랑은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오간 거예요. 저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걱정도 됐는데 그 남자 한다는 말이 서로 나이도 있기도 하고 또 보통 결혼을 빨리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 우리는 서로 기반도 다져 있지 않느냐며 결혼을 굳이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도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서희가 특히 축하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결혼과 임신 육아 선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솔로로 살아오던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삶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이나 저나 각자 일하느라 바쁘게 지냈거든요. 퇴근 후에 같이 식사할 사람이 있다는 거, 잘 때 옆에 누군가 누워 있다는 거, 집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있다는 건 좀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그맘때 친구 서희가 연락이 몹시 뜸해졌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연락도 많이 했었는데 그맘때는 연락도 없고 제가 연락해도 답도 늦거나 씹을 때도 많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괜스레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저도 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서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희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퇴근하고 자기랑 얘기 좀 할 수 있느냐고 했고 맥주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갔는데 2달 만에 사람이 해골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디 아프냐고 건강이 안 좋느냐고 물었더니 서희는 대뜸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나 이혼하게 생겼어.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희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에 너무 만족도가 높고 행복해했고 주변에 결혼해라 전도하고 다니던 애라서 이혼이라는 건 서희의 사전에 없을 줄 알았죠. 이혼? 갑자기? 우리 남편 바람났어. 그러면서 얼굴을 파묻고 울더라고요.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너무 황당하고도 갑작스러운 말이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 얼굴을 파묻고 울던 서희가 고개를 들어 휴지로 코를 팽팽 풀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진짜야? 네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서로 이혼 얘기 다 오갔는데 뭘 잘못 알아? 벌써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 저는 그제야 서희가 연락이 안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희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싶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랑 바람난 건데? 나이트에서 만난 년이래. 나이트? 실은 우리 남편 그런데 좋아하거든. 유흥업소. 정말? 술 좋아하고 그런데 다니는 거 좋아해. 남자고 사회생활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줬고 별말 안 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 그 여자랑 뭐 어떻게 하겠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서 나한테 이혼해달래. 나보다 3살이나 어린 년이래. 그년한테 푹 빠졌어. 세상에. 그럼 너네 남편이랑 14살 차이? 완전 미친년이지. 돈 냄새 맡은 거지 뭐. 너무 억울해. 서희는 서럽게 울었고 그날 그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다 쓸 정도였습니다.
저는 갑갑한 기분으로 우는 서희를 달래주었죠. 서희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년한테 자기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매달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람은 네 남편이 폈는데 왜 네가 매달리냐고 그랬죠. 하지만 서희는 아쉬운 쪽에서 매달려야지 별 수 있냐면서 자기는 어쨌든 절대 이혼 안 할 거랍니다. 남편이 밖에서 어쩌고 다니든 본인의 결혼 생활은 포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인의 남편이 돈이 많다 보니 서인은 그동안 꽤 편안하고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은 맞습니다. 1년에 2번 해외여행 다니고 아이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서희 본인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가방도 전부 명품 가방만 있었죠. 그런 여유로운 생활에 만족감이 높았는데 이혼당하고 그걸 다른 여자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기도 막히지만 남의 가정사인데다 서희가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겠나요. 저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서희를 위로해 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희는 절대 이혼은 안 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서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서희의 의지대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한 쪽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서희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집을 줄 테니 순순히 이혼해달라고 했던 거죠. 서희도 법적으로 다툴 바에야 그거라도 받고 끝내는 게 나을 거라는 계산 후에 결국 이혼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집은 30평대의 구축 아파트였는데요. 좀 오래된 구축이긴 해도 입지가 좋고 아파트 값도 꽤 됐었거든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남편의 유책도 확실하고 게다가 아이들도 서희가 키우기로 했다 보니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으로 치면 서희에게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까지 당한 거니 서희는 이혼 후에도 몹시 힘들어하고 여전히 우울해했습니다. 그맘때 서희와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했는데 볼 때마다 자주 울고 술도 많이 마시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친구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서희는 술을 마시면 남편과 그 여자를 찾아서 가만 안 둘 거라는 소리도 잘했고 그 둘 얘기를 할 때면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잊어버리고 마음 잡고 살라고 이혼해줬으니 털어버리고 이제 네 인생 살라고 해줬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서희는 저보고 제가 안 당해봐서 자기의 심정을 모르는 거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서희가 오래된 친구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그 곁을 지켜주려고 한 거지만 서희의 반복되는 신세 한탄을 듣자니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희는 정신을 좀 차렸는지 운동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활발하게 다시 다녔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 잡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뭐에 꽂힌 건지 운동 다니고 에스테틱 다니며 피부에 몇백을 쓰고 쇼핑하러 다니고 돈을 물 쓰듯이 써재 끼는 겁니다. 서희는 원래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한들 시부모님 눈치 보인다고 돈을 그렇게 펑펑 쓰지는 못했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혼 후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돈을 미친 듯이 써재 끼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겠나요. 나중에 보니 서희는 이혼하면서 받은 집을 팔았고 같은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간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액으로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집을 받았으면 그거라도 잘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홀랑 팔아버리고 전세로 바꾸다니 저는 도대체 서희가 왜 저러나 싶고 너무 폭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그 돈으로 젊고 예쁘게 잘 꾸며서 잘 나가는 남자랑 재혼할 거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래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대책 없어 보이는 모습에 답답하기도 했죠. 서희는 그맘때 저희 집에도 한 번씩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저희 집에 한 번씩 왔었죠. 오면 늦게까지 술 한잔하고 대리 불러서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고 해서 새벽에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서희가 저희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꾸 집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희가 서럽게 울면서 자기가 오늘 낮에 전 남편이랑 그 여자랑 출산한 아기랑 셋이 찍은 사진을 봤답니다. 그 여자가 자랑하듯이 본인 SNS에 올려놨더라면서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다고 하더군요. 서희는 아직까지도 전 남편과 그 여자를 염탐하는 듯 했죠. 서희가 너무 힘들다고 또 눈물바람이길래 결국 저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또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른 저녁부터 술을 꽤 마셨고 서희는 저희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데 깨우기가 그래서 결국 이불 덮어주고 저도 들어가서 잤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장례식장 갔다 온 남편도 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마 새벽에 들어온 모양이었죠. 새벽에 집에 왔다가 친구가 거실에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서희에게도 다음부턴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서희도 알겠다며 미안하다고 했죠. 그냥 하나의 작은 해프닝 같은 일이었는데 저는 그날의 일이 제 결혼 생활을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기상 그맘때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지고 의심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와이프가 모를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남편의 부쩍 이상한 태도, 제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핸드폰도 자꾸 감추고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고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요. 저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서희에게 털어놨어요. 친한 친구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제 딴에는 정말 고민 끝에 서희에게 털어놓은 건데 서희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애타고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서희는 제 얘기는 제대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꾸만 네가 착각하는 거다. 네가 괜한 생각하는 거다. 너무 남편한테 집착하지 마라 하면서 제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자꾸 핸드폰 보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나중에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서희에게 너무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이혼에 관해 고민하고 또 이혼한 뒤에 한창 힘들어할 때 저는 만사 제쳐두고 서희 옆에서 위로해주고 의지가 되어주려 노력했는데 정작 제가 고민 상담을 하니 제대로 듣지도 않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서희를 위로해줬을 때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위로라도 해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로 관심 없어 하는 그 모습에 인간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며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뒤져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정말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우이길 바랬는데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그런데 진짜 충격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였죠. 그 상대가 바로 서희였던 겁니다. 제 남편이 밖에서 만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제 친구 서희라니요. 그 사실을 알고 뇌에 정지가 온 듯 한참이나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
그것도 본인 역시 같은 아픔의 상처, 이혼을 겪었잖아요. 바람난 전 남편과 그 상간녀를 씹어 죽일 것처럼 증오하고 욕했으면서 그것들이 인간들이냐고 생 이빨을 갈아댔던 게 언젠데 그런 친구가 제 남편과 이럴 수가 있나요? 제 착각이나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남편 노트북에 숨겨져 있는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은 절대 착각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친구랑 이럴 수 있느냐,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느냐고요.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보니 남편은 잡아떼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추궁하자 놀랍게도 서희가 저희 집 와서 술 먹고 잤던 날 저희 집에서 그 사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거실 소파에서 술 취해 잠든 서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에 남편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들어와 보니 서희는 잠에서 깨서 저희 집 거실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한잔 하라고 권했고 남편은 아내 친구기도 하니 거절하기가 그래서 앉아서 같이 마셨대요. 저는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편이라서 전혀 몰랐는데 그 새벽에 둘이서 거실에서 술을 마셨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서희는 저희 남편에게도 울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이혼한 것과 자기 마음의 상처 등을요. 그걸로 제 남편이 위로해주다가 둘이서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시작이 저희 집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짐승들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쩌고 싶냐고 물었고 남편은 제가 내리는 처신에 따르겠답니다. 제가 용서해주면 좋겠지만 설령 용서 안 해준다면 이혼해도 된대요. 끝까지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매달리지도 빌지도 않더라고요. 아,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와 나는 그냥 이 정도 사이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혼 안 해준다면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죄인이 뭔 말을 하겠어. 당신이 내리는 처분에 따라 살아야지. 참 비겁하고 못된 인간이다. 솔직히 이대로 살면 괴로운 건 나지 당신이겠어? 어떻게 내 친구하고 그럴 수 있어? 당신이나 걔나 둘 다 짐승이야? 이런 인간들이었어? 제가 거품 물고 따져도 남편은 그저 입 꾹 다물고 방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는 그 후 서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자 남편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건지 태연하게 받더라고요. 너 참 태연하게 전화 받는다. 벌써 내 남편한테 얘기 들었니? 전화 와서 들었어. 생각보다 너무 뻔뻔한 친구의 말투에 기가 턱턱 막혔죠. 저는 친구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저는 서희를 기다리면서 목이 너무 타서 물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잠시 후 서희가 왔는데 한눈에 봐도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물을 너한테 끼얹어야 되는 거지. 너무 화가 나서 말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친구는 제 눈을 피하더니 네가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데 서로 창피해지니까 그러진 말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열받아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친구라고 믿었던 인간에게 말이죠. 제가 물을 확 끼얹으니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서 쳐다보고 서희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화장실로 획 갔습니다. 한참 뒤 대충 닦고 나온 서희는 다시 앞에 앉더라고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 나도 너랑 비슷한 일 겪었지만 이런 식으로 안 했어. 자랑이다. 네 입으로 잘도 말하네. 너도 네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하고 그걸로 피눈물 났었으면서 어떻게 똑같이 이런 짓을 저질러?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 네가 네 전 남편이랑 그 여자 욕할 처지야?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그것들하고 나는 달라.
뭐가 다른데? 네가 더 최악이지. 최소한 그 여자는 네 친구는 아니었잖아. 저는 말하면서도 너무 분통이 터졌죠. 제 말에 서희는 아무 말 않고 불편한 기색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니까 아무래도 거슬렸겠죠. 뭔 눈치를 그렇게 봐? 쪽팔린 건 알아? 그래,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어. 근데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봤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더라. 내 남편하고 그 여자 그렇게 된 것도 분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아, 그냥 이게 다 운명이고 팔자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네 남편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날 속상해서 혼자 술 한잔하다가 네 남편이 왔고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짠해 보였는지 같이 한잔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 그동안 받았던 그 상처를 네 남편이 많이 위로해줬어. 너무 고맙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 너 진짜 웃긴다. 허구한 날 나붙잡고 하소연해서 내가 그렇게 네 팔자 타령 징징거림 다 들어줬는데 그때는 전혀 위로고 뭐고 안 되다가 내 남편이 몇 마디 들어준 건 그렇게 마음 절절하게 위로가 되디? 그놈의 위로는 남자가 해줘야만 됐던 거네? 비꼬지 말고 선호 씨랑 나랑 그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그거야. 그걸 두고 뭐라는 줄 알아? 발정났다고 그래. 발정난 둘이 아주 가지가지했네. 너 말을 왜 그렇게 상스럽게 하니? 너처럼 행동이 상스러운 것보단 나아. 이 남자의 미친년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말 더 섞고 싶지도 않다. 상간소송할 거야. 그거나 기다려. 주변에도 다 알릴 거야. 그때도 이렇게 떳떳한지 보자. 그래, 얼마든지 해. 각오하고 있어. 선호 씨랑 나 그 정도 각오는 했으니까. 서희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치가 떨린 채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면상에 물도 끼얹고 욕도 했지만 마음의 분은 전혀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김서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 얘기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서희를 욕하면서도 저한테 이혼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생각했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보란듯이 김서희를 만나고 다녔어요. 아마 김서희도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처분만 기다리니 어쩌니 했지만 김서희에게 갈아탈 생각도 진작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고 급기야 남편은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김서희 집에 간 듯했죠. 게다가 김서희는 저에게 문자로 너는 남자 없이도 잘 살잖아. 나에게는 선호 씨가 너무 중요해. 선호 씨가 필요해. 한때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양보해주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럴수록 선호 씨는 너한테 더 정 떨어지니까. 선호 씨의 선택도 존중해줘. 이렇게 구구절절한 메시지까지 보냈더라고요. 지가 사람이면 저한테 정이 어쩌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 엄마는 그 문자 보고 그년 집 쳐들어가서 엎어버리자고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싶었고 막말로 그것들 쳐 죽이고 나도 같이 죽고 싶다 싶을 정도로 배신감과 분노가 엄청났죠. 그런데 그맘때 저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 후 저는 생각을 아예 바꿔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내가 말라 죽어도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 뒤 제 심경이 180도 변한 거죠. 저는 그 후 바로 김서희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했죠. 김서희는 저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과 위로금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줄 테니 소송은 취하해달래요. 자기 아이들이 알면 어떡하냐는데 애들 걱정되는 인간이 그러고 사나요? 참 가짜났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저에게는 차라리 돈이라도 제대로 더 받고 끝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으로 제가 제시했던 위자료에 위로금까지 더 얹은 금액으로 받기로 하고 소송도 취하해줬어요. 그리고 빠르게 협의 이혼 도장도 찍어줬고 제출도 했습니다. 숙려 기간은 있겠지만 사실상 이혼 접수는 다 끝난 건데 서로 합의 보고 소송 취하하고 이혼 서류 제출하고 그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될 정도로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제가 그것들한테 신물이 나서 이혼을 해줬을 거라 알고 제가 질려서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왜냐면요. 저를 찾아온 그 사람들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빚쟁이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 회사로 찾아왔는데 제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 문도 닫았다면서 제가 와이프니까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겪었다 보니 몹시 놀랐죠. 알고 보니 남편 회사는 어려워진 지 꽤 됐고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서 사금융에서 빌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서 대부업체까지도 돈을 꽤 빌린 듯 했습니다. 그맘때 남편이 집을 나갔었는데 저는 단순히 이혼해달라고 집을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빚쟁이들 피해서 회사 문 닫고 연락 끊고 집도 나간 거였어요. 그 빚쟁이들이 남편 연락이 안 되니 저한테 남편 어디 있느냐고 협박하듯 물어보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 바람나서 집 나간 상태고 나는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고.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내 손으로 그 인간 죽이고 싶을 지경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노란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그 상간녀 연락처는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상간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부러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나도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간녀 연락처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하고 돌아갔고 저는 그 후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 때문에 저까지 피해볼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접수가 된 뒤 숙려기간 마지막 주에 그 사람들에게 김서희 연락처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장선호 상간녀 연락처다. 아마 이 여자 집에서 같이 살 거다. 장선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쪽으로 알아봐라 라고요. 저는 남편, 아니 장선호가 그렇게 빚으로 사업을 굴리는 줄도 몰랐고 빚쟁이들한테 독촉을 당하는 상황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유능하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 남의 돈으로 사업하고 감당도 안 돼서 도망이나 다니는 사기꾼이나 진배 없더군요. 김서희는 그런 장선호가 꽤나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고 저한테서 뺏은 것 같은데 어디 개털인데다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 잘 끌어안고 살아봐라 라는 심정으로 냉큼 이혼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혼 후에 들어온 이야기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장선호와 저는 아이가 없어서 한 달간의 짧은 이혼 숙려 기간을 끝내고 바로 협의 이혼에 성립되었는데요. 그렇게 이혼하고 얼마 뒤 한밤중에 김서희가 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얘가 나한테 전화를 왜 하나 싶어서 받지 말까 하다가 고민 끝에 받았는데 술에 취해서 한다는 말이 대뜸 장선호 개털에다가 사기꾼인 거 알고 나한테 버린 거냐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소리가 웃겨서 들어줬어요. 뭔 소리해? 이상한 빚쟁이들 나한테 전화 오는데 네가 번호 알려줬다면서? 맞아. 장선호가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대. 나 이제 장선호 와이프 아니잖아. 네가 장선호 와이프 하고 싶다며. 그래서 네 번호 알려줬어. 야, 너 친구라는 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지랄한다. 친구라는 년?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러는 너는 친구라는 년이 남의 신혼집 와서 남의 남편이랑 뒹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혼해달라고 그랬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고 장선호랑 살라고 줬어. 친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은데? 너 다 알고 이런 거지? 갑자기 이혼해준다고 하더니 너 이런 거 다 알았던 거지? 뭐 어쩌라고. 네가 장선호랑 운명이라며. 운명인 사람이랑 살려고 보내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난린데? 그 새끼 때문에
때문에 나 그나마 있던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리게 생겼어. 알아서 해. 그게 네가 말한 운명인가 보지 뭐.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장선호한테나 얘기해. 네 운명의 남자한테. 장선호 돈 같이 갚으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네 운명인가 보다. 그 새끼 집도 나갔어. 나 그 새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꾼으로. 하면서 울먹거리는데 저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가짜으면서도 웃기고 한편으론 짜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신고하던지 말던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너 징징거리는 거 들어주게 생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가?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전화해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어보니 김서희만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장선호도 억울해 팔짝 뛴대요. 김서희가 평소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평소 하고 다니는 것도 명품밖에 없다 보니 이혼해서 위자료도 엄청 많이 받은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쉽게 이혼을 결정하고 김서희한테 갈아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보니 김서희가 집은 자가에서 전세로 바꾼 지 오래고 그 차액으로 사치 부리며 살았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쥐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김서희는 장선호가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았던 거고 장선호는 김서희가 위자료 빵빵하게 받아서 돈 많은 이혼녀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챈 것이죠. 김서희는 장선호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바람에 장선호와 김서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오밤중에 경찰서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주 난장판으로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서요. 저는 장선호가 그 정도로 밑바닥인 줄도 몰랐고 또 김서희가 그 정도로 멍청한 줄도 몰랐습니다. 한때는 제 남편으로 또 오래된 친구로 알아왔던 인간들인데 저는 그 인간들의 진면목은 전혀 몰랐던 거더라고요. 더러운 두 욕망이 만나서 저 배신 때린 건데 결국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한 셈이었죠. 저는 팝콘 먹는 심정으로 그 인간들의 후일담을 비웃음과 함께 열심히 들었습니다. 김서희는 저에게 장선호와 그렇게 된 것이 운명이라고 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죠. 어쩌면 제가 장선호와 김서희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하는 것, 그것이 제 정해진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운명이었다고 해도 저는 너무 비참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다 지켜봐서도 있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무너지거나 너무 힘들어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혼이라는 거 결코 작은 일도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피할 수도 없었던 운명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려고 해요. 그것들의 비참한 꼴도 제 눈으로 다 지켜보았으니 이미 일어난 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